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은 장중에 무려 또 5%까지도 올라주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2.7%대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움직임이 발생이 된 건데, 자, 일단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이 밴드에 대한 이탈은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회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가격대에 대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은 이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항상 이 코스닥과 에코프로에 대한 이 동기화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코스닥에 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밴드의 하단인 1050포인트였죠. 이번에 보신 대로 이 파란 밴드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번에 밴드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에코프로도 슬슬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걸어야 할 그 상당히 유의미한 위치에 와 있는 건데 제가 말한 뭐 파동상으로나 그죠? 아니면 이 맥점 차트상으로나 이제는 좀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그 타이밍이 왔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가 이 구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 엄지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에코프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19만 원 돌파하고 저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뭐 제 영상을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는 제가 이 7만 원 라인대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역시도 보유를 하고 오면서 지금 역시도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재 구간은 에코프로 철저하게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박스권 여러분들 박스권은 뭡니까? 네, 비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없을 때죠. 그리고 이게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입니다. 근데 아직 에코프로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유추를 할 때는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분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박스권에서 흐름을 좀 보면 일단 긍정적인 건 뭐냐면 가격을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에 갭상승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하게 밀면 누군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죠. 또 단가를.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장중에 급한 하락이 나와서 이 가격에 그러니까 14만 원 가격이죠. 여기에 밀려서 막아나면 또 다음날에 갭이 나온다. 그러니까 밀리면 갭이 나와요. 밀리면 갭.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분봉에서 지금 흐름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가격 관리는 해주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이 하단에 대해서는 이 1차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왜? 박스권 거래는 간단하잖아요. 하단 매수, 상단 매도. 그죠? 자, 그런데 왜 1차만 샀냐 이겁니다. 네, 그건 이유가 간단하죠. 왜? 일봉상에서 이 밴드의 하단을 한번 찍을 수는 있으니까. 파란 밴드.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현재는 1차 매수만 한 겁니다. 왜냐면 이 하락이 나온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도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한 게 아니라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동기화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하긴 강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쟁이란 낙폭이 발생했을 때 대비 사실상 그 조정폭이 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견조하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 하락을 맞았다 한들 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날리고 있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밴드에 그 찍을 수 있는 그 조금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1차만 산 건데 자, 우리가 이 매매를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다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분할 매수를. 그죠? 저는 보통 1차와 2차로만 사요. 1차, 2차. 딱 2분할 매수만 합니다. 여러분들. 왜 2차를 항상 남겨두냐면 2차는 항상 이 대응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훅 빼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는 이 단가를 낮추는 용도로 2차 매수를 활용을 하겠죠. 반대로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이 불타기에 대한 용도가 되는 거예요. 불타기.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번에 대한 게 나온 것도 아니고 2번에 대한 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1차만 들고 계속 흐름을 체크만 하는 거죠.
흐름만. 그런데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림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박스를 뭐 지금만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앞전 상승에서도 그죠? 2026년 1월 달에 박스를 그릴 때 이때도 박스권을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구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고 이때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일정한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급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만들고 나서 일정 가격대에 대한 급매수세죠. 갭도 보이고 똑같이 장중에 꼭 이 저점에 가격을 맞춰놓으면 다음날 보란듯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결정적인 이 박스권 10만 원이라는 이 심리가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했는지 봐야 됩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에 대한 박스권이 돌파가 됐을 때도 우리가 대응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보신 대로 이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이게 지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착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비추세 때는 이 노란 밴드를 기준으로 주가가 상하 운동을 하지만 추세를 보일 때는 이 노란 밴드를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유히 지속적인 지지를 만들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정을 이야기했던 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샀던 가격까지는 안 올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좋은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고 뭐 추매할 분들은 대기를 해라. 이게 지금 이 현재에 대한 박스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고점에 대한 돌파를 뭘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 거래량을 동반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좀 필요한 거죠, 사실. 뭐 이런 건 호재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고요? 이 밴드에 안착을 하는 과정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상당히 저는 이 그림이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긴 박스에 대한 시간을 거쳤고 지금 이 코스닥 지수도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 어제도 이 저항이어서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오늘은 시가가 어찌됐든 이 밴드 위로 마감을 해줬고 종가상으로도 어때요?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그림을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 다음 날 내일이 되겠죠. 내일 제가 이야기한 거래량이 실린 양봉 뭐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때와 같은 파동을 우리가 즐기면 된다.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그림이 언제 나오는 게 가장 좋냐면은 이 지수와 같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도 얘는 이미 제가 이야기했던 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이미 안착 작업을 하고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은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오른다.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이 에코프로는 한 이 정도 단계가 될 수 있다. 좀 한 박자 느린 흐름이죠. 자, 그럼 왜 그런다고 했어요? 개인들이 너무 사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면 오릅니다. 개인들이 팔면 외인들은 그 물량 다 받아먹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개인들이 많이 팔 때 그러니까 물량을 받아먹는지 개인들이 많이 팔 때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오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 시장은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상승, 코스닥. 이제 이 에코프로도 살짝 더디긴 하지만 이 동기화가 되기는 할 거예요, 결국. 제가 말한 이 큰 그림 있잖아요. 30만 원으로 흘러가는 그 시나리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시가가 좋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안착까지도 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 제가 말한 그 돌파의 흐름, 2차 매수에 대한 그 타이밍, 그 불타기에 대한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노란 밴드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매수를 해와서 그리고 나서 단기적 상승을 잘 챙기고 이 쌍바닥 관점에서의 노란 밴드에서 다시 재매집을 해가지고 대보면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노란 밴드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이 노란 밴드를 지속적으로 지지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조금이라도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